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처음 보내보는 사연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됩니다. 매일 재밌게만 보다가 직접 쓰게 되니 어색하기도 하네요. 저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니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서 복학도 하지 않고 뜻있는 친구들 몇 명 모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암만 정부 지원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관해 그 어떤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 맨땅에 헤딩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 만에 사업가에게 말아먹고 학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휴학도 길었고 낭비한 시간도 길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 20대 후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2배는 더 노력해야 취직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되는 대로 이력서를 보냈지요. 늦은 나이라 한 군데서도 연락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른 직원들보다 특이한 이력이 있어서 그런가 회사 몇 군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저것 재볼 것도 없었습니다. 사업이나 회사 일이나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당장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짜증나는 일일 것이고 내가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단점은 해보기 전까지는 후회와 아쉬움만 남을 거라는 생각에 그냥 그 중에서 돈 가장 많이 주는 회사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첫 출근을 했는데 회사가 그렇게 인원수가 많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20명 남짓한 회사였고 회사는 크게 2파트로 나눠서 일을 나눠서 하고 있는 회사였지요. 사연의 주인공인 그녀는 저랑 다른 파트에서 일하는 근속 10년 차의 베테랑 여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40대 중반에 돌아온 싱글이었고 애 또한 밑으로 하나가 있는데 애도 남편이 데려가서 키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근속 직원이면 회사에서도 거의 최고 참급인데 신입인 저한테도 존댓말을 쓰고 말투도 굉장히 차갑고 사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인상이다 보니 회사 생활은 처음인 제가 느끼기에는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얼굴 하나만큼은 평범하게 예쁜 스타일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20대 후반이었고 그녀가 40대 중반이었으니 제 사촌 동생들만한 자식들이 있어도 있을 법한 나이잖아요. 그런데 제 이모들이나 외숙모들을 생각해봐도 그녀는 이혼을 하고 사회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서 그런가 분위기가 다르고 괜히 더 젊어 보인다거나 더 예뻐 보이거나 했습니다. 정장도 잘 어울리고 사무직인데도 자세가 고든 것이 관리도 꾸준하게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회사 인원수도 몇 명 안 되고 몇 안 되는 여직원 중에서도 단연코 그녀의 미모는 제일 아름다웠습니다. 사실 결혼은 했을 수도 있다는 첫 인상을 받았지만 40대 중반에 애까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할 정도의 미모였었거든요. 그때야 신입 시절이니 워낙에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는 와중이라 여직원 품평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녀만큼은 부서가 다른데도 계속 기웃거리고 싶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는 와중에 제가 첫 월급을 받던 그날 회사 회식이 잡혀 전 직원이 제 환영회를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술 마신다 해서 몰래 숙취해소 음료도 미리 마셔두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회식 자리가 시작이 되니까 별 볼 일 없더군요. 첫 잔 한 잔만 마시고 더 이상 술잔에 술을 채우지 않았고 그냥 다들 식사하듯이 고기 먹다가 냉면 하나 더 시켜서 먹고 그렇게 그냥 회식이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술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나름 기대했던 게 있고 사회생활하면서 술 마시며 오고 가는 진지한 이야기도 기대를 했었기에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회식이 끝날 때쯤에 여기서 끝이냐고 2차는 안 가느냐고 한번 물었더니 그중 몇 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술 더 마시고 싶냐면서 얼굴에 기쁜 표정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요즘 신입 직원들은 회식 싫다고 빼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런 식으로 회식은 간단하게 끝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걸 반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중 술 마시는 거, 노는 거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던 상황이었는데 신입 직원이 먼저 술을 더 마시자고 달려드니 회사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결국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마시고 들어갔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3차까지 갔던 것 같네요. 너무 마셔서 다 개워내고 누군가가 택시를 잡아서 저를 집으로 보내주던 부분적인 기억들만 남아있었는데 오히려 그 모습도 회식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았나 봅니다. 그 이후로 오랜만에 술 좋아하는 신입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회사 내에 퍼지게 되었고 저는 거의 모든 술자리마다 불려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여직원들은 다들 요즘식으로 밥만 먹고 집에 가는 회식 분위기를 선호하는 듯 했었는데 술 마시는 자리에 가면 그녀는 항상 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처럼 술을 갈 때까지 마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술자리마다 항상 그녀가 껴있으니 그때부터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서 사람이고 차가운 인상이라 어려웠는데 술자리에서 그렇게 자주 마주치고 하다 보니 회사 내에서도 인사 정도는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얼굴을 트고 나니까 그녀는 인사도 잘 받아주고 웃음도 미소도 참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 잠깐 술 기운이 올라 바깥 공기 좀 쐬러 밖에 나갔는데 그녀도 같은 이유였는지 밖에 미리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타이밍이 맞으면
항상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시다가 잠깐씩 나와서 둘이 이야기 나누거나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40대 중반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도 어린 건 아니지만 제가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도 많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그녀의 나이를 처음 알기 전이어서 그냥 30대 정도 되었겠거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녀가 자기가 40대 중반이라는 나이를 저한테 알려줬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저랑 나이 차이 얼마 나지 않는 줄 알았다 하니까 그녀가 아부하지 말라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내심 좋았는지 나이 이야기할 때나 젊어 보인다고 하면 제 팔뚝을 찰싹찰싹 때리면서 사회생활 잘한다고 아주 웃음꽃이 활짝 피는데, 그러다가 그녀가 아부 고맙다고 언제 술 한잔 쏠 테니까 시간 한번 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인사치레로 한 말인 줄 알았는데 그녀가 언젠가 저를 또 마주치더니 아줌마랑은 술 마시기 싫은 거냐면서 왜 약속 잡기로 해놓고 시간을 안 잡냐고, 여자 기다리게 하는 거 그거 아주 나쁜 버릇이라고 하면서 농담처럼 말을 건넸습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그녀가 저랑 단둘이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는 소리인데 제가 굳이 그걸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곧장 그녀한테 그렇게 하자고 대답했지요. 퇴근 후에 회사 앞에서 둘이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잔업이 생기는 바람에 조금 퇴근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따로 저한테 연락도 없고 해서 그냥 갔나보다 하고 아쉬워하고 있는데, 그녀가 1시간이 넘는 시간을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오래 기다리게 만들었으니 저보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해야 할 거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는데, 그때 저도 그녀가 저한테 술을 마시자고 한 이유나 이 다음에 뭘 원하는지 대충 짐작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그녀는 회사 건물이 멀어지기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제게 팔짱을 끼워서는 걷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겠는데 그녀 애 좀 태워주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과장님 호칭으로 부르는 것보다 다른 호칭으로 부르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가 슬쩍 제안을 했지요. 그녀는 눈이 반짝거리면서 그럼 뭐가 좋을까? 누구누구시라고 부르는 건 사무적인 것 같고, 이름으로 부르는 건 나이 차이가 20살 가까이 나는데 조금 아닌 것 같고, 누나라고 부르면 딱 되겠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녀한테 여사님이라고 부를 생각이었는데 누나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고 장난식으로 말하니 그녀가 기분이 나쁜 듯 실망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제 팔을 감고 있는 팔짱을 풀려고 하길래 여사님, 제가 좋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제가 애교 부리듯 팔짱을 꼈어요. 그러니 그녀가 또 제가 철벽을 치는 게 아니라는 걸 눈치챘는지 금세 얼굴에 미소가 번지면서 좋아하더군요. 그런데 술자리가 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녀가 주량이 엄청 강하다는 건 회식 참석하면서 알고 있었어요. 제 첫 회식 때도 저를 택시까지 태워보낸 사람이 그녀였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만취할까봐 술은 천천히 마시는데 도무지 술자리를 떠나지를 않고 계속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술자리만 계속 옮길 뿐이었습니다. 제가 취할까봐 눈치 보면서 술은 천천히 마시면서 계속 저랑 둘만의 공간으로 자리를 옮기는 건 어려워하는 게 이상했어요. 술도 한두 잔이지 자리 옮기면서 계속 먹으니까 안주 때문에 배가 불러서 음식이 더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못하겠다고, 배불러서 안 된다고, 그녀에게 이만 돌아가야겠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흠칫 놀라더라고요. 여지를 줘야 제가 틈을 파고들 텐데 계속 술자리만 옮기지 그녀가 거리를 두고 있으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날 잡았던 것처럼 보이던 그녀였는데 막상 제가 들어가겠다고 말하니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럼 가야지 하면서 저를 쉽게 보내더군요. 그녀가 자꾸 무슨 말을 할까 말까 하는 걸 보니 딱 눈치를 챘습니다. 그녀가 연상이니까 저를 리드를 해야겠는데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만이라 그러는 건지 어떻게 분위기를 내지 못하고 술만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택시를 타서는 문을 안 닫고 가장 안쪽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녀가 아쉬웠는지 차 안까지 상반신을 들이밀면서 조심히 들어가라고 어영부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녀한테 지금 우리 집으로 가는 건데 빨리 안 올라타고 뭐하냐고 한마디 했더니 그녀가 그제서야 표정에 화색이 돌면서 택시에 따라 탔습니다. 그녀는 저희 집까지 이동하는 택시 내내 제 옆에 딱 달라붙어 앉아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얼굴에 미소만 잔뜩 머금고 있더군요. 우리 집에 도착해서도 어쩔 줄을 모르고 술을 더 마셔야 하나 하길래 제가 느낀 그대로 그녀에게 말해줬습니다. 누나, 지금 나랑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걱정 말라고? 나도 다 알고 온 거고 오늘 누나를 그냥 보내지는 않을 거라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여사님이라고 철벽을 치고 있다가 둘만 있는 공간에서 누나라고 부르며 말을 자연스럽게 놓으니 그녀가 눈빛부터가 바뀌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두 사람 사이에 이성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술은 취할 대로 취했어서 그런가? 오히려 그 오묘한 기분이 술 기운과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주더군요. 정말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만족을 시켜준 적이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온 건지 그냥 뭐만 해도 꺼욱꺼욱거리며 눈이 뒤집혀서는 환장을 하더라고요.
그녀 말대로 그녀는 6년 전에 이혼을 하고부터는 그렇다 할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혼은 남편이 바람을 펴서 한 건데 양육권이고 뭐고 남편이 가져갔다고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다른 남자를 만나보려 노력을 했는데 비록 양육권은 남편한테 가 있지만 아이가 떠올라서 그렇게 다른 남자를 쉽게 만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고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나랑 한다면 자기도 바람을 피는 것 같고 그러다가 마침 술 좋아하는 신입사원인 제가 회사에 들어오면서 첫 회식 때 인사불성이 된 모습을 보고는 술의 힘을 빌려셔 제가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만들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고 생각한 게 그녀의 생각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첫 회식 때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너무 무리해서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셨던 거지. 정상적으로 마시면 주량이 나쁘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무지 술이 취하지 않아서 그녀는 엄청 당황을 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여사님 하면서 철벽을 치고 그랬으니 말이지요. 아무튼 그녀와는 지금도 잘 만나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그녀는 저와 이 이상의 관계로 발전할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 문제도 회사 문제이긴 하지만 저 또한 그녀와 나이차가 많으니 그녀가 얼마나 젊음과 아름다움을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해도 언젠가 제가 자기를 버린 남편처럼 바람을 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에도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아쉽지도 않고 그녀에게 강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후 두 사람의 문제는 저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도 그녀도 현재 서로가 원하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천천히 정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에 지금에 만족하면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